안녕하세요. 이영재 박사 암 예측 클리닉의 기적을 체험하라 진행을 맡은 최치선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이영재 박사님과 병원 1호 환자로 등록하신 서윤선님을 모시고 완치까지의 치료 과정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비타민C 박사님 정도로 소개하고요. 서윤선님 인사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 7월경에 일단 처음에 이제 당이 와가지고 당이 갑자기 뭐 거의 한 60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 동네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뭐 한 달 거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달을 이제 체크하느라고 복부 CT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췌장 머리 부분에 이제 혹인데 이게 종양이다, 암이다. 사이즈는 얼마나 됐어요? 사이즈는 이제 그때 당시 뭐는 한 2cm 정도로 보더라고요. 2cm 정도는 이제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옮기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강남 성모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개복 수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전 췌장에 대해서 전혀 상식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발병이 돼가지고 7, 8, 9, 10 한 3개월 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20년 12월에 항암을 시작한 거지. 상식이랄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 치료가 어렵지. 근데 사실은 환자가 되고 보면은요, 환자의 의견이 존중이 안 돼. 그 뭐냐면은 주위에서 있잖아. 주위에서 자기네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딸, 마누라 할 것 없이 그냥. 근데 거기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환자가 방법이 없어. 나는 있어?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야. 그냥 18회 중에 한 6회 정도. 그렇게 한 2달. 2달. 6회를 하셨군요. 그리고 그냥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끊었죠. 오케이.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건 다 기본이고 폭식. 그다음에 이게 내가 이제 직업상 좀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아주 이게 좀 맛있게 잘게 천천히 이렇게 씹어서 식사를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남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폭식하고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식사 빨리 하는 거. 그런 거에 췌장이 좀 힘들어지지 않느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참 어려워요. 췌장암의 원인이 뭐냐. 지금 예컨대 위암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원인이. 위암, 대장암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췌장암은 참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전혀 저분은 왜 췌장암에 왔을까? 정말 또 여성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췌장암의 원인은 진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뭐가 원인인지 췌장암은 진짜 어려워요. 그 원인에 대해서. 무슨 알코올, 과식, 그다음에 불규칙 식사 이런 몇 가지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당연히 스트레스는 들어가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 췌장암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윤선 씨 제가 조금 우리 병원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암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병원 이름이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금방 눈치를 챘겠지만 이황재 박사 암 예측 클리닉이에요. 우리는 암 치료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주로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분이 지금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보는 그런, 말하자면 건강검진센터 같은 그런 거를 했는데, 그 병원 장소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병원이 확대가 되면서 그 이제 암 환자들에게 조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옮겼더니 그냥 암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분이 바로 우리 서영선 씨였던 거예요. 근데 전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것이 췌장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내가 치료할 분이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빅5라고는 대형 병원에서 할 건 다 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이면 전 제가 치료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리고 자기는 뭐 아주 철학이 뚜렷해. 나는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한다. 나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한다. 이러시는 분에게 큰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항암 치료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평생을 제가 비타민 C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가 하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그거를 논문도 여러 편 냈지만, 논문도 참 여러 편 냈죠. 그 기전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거의 초기에 그 세트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론을. 그래서 그게 지금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독성이 없어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암 쪽에 제가 암 면역학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어요. 야, 너네들 종양 그 치료하는 그거에다가 비타민 C를 좀 한번 해봐라. 근데 뭐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머릿속에는 비타민 C가 이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암 치료를 방해하는 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암세포에 대해서는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항산화제가 아니고 그 항암제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암을 죽입니다. 그걸 제가 밝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커다란 메디컬 센터에서 정말 엄청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권위 학술지에 캔서 셀이라는 잡지, 그것도 교모세포종이라는 정말 최고로 악성 종양, 그 다음에 비소세포성 폐암 30명씩을 놓고 임상 실험까지 해서 확실한 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 항암제 중에 하나로 분명한 학문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자리매김이 돼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어요. 그 기전이 제가 밝히기 전부터 벌써 이 고용량 주사를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했더니 암 환자가 치료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암 환자의 말년이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간다. 고통도 없애주고요. 불안감이나 이런 거 다 없애주고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병원에서 그 돌아가신 암 환자들이요, 그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요, 정말 지옥을 체험하다 죽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그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제안이거든요. 근데 전혀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 소위 암 환자들을 꽉 쥐고 계시는 그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 절대 맞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대단합니다. 전 종양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평상시에는 암세포 생기지만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제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뭐 거의 50배 이상 맞으셨고, 물론 시작이 30g부터예요. 이게 내가 110g까지 올렸어요. 110g까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렇게 이 컴플리트 레미션, 완전 관해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사실 뭐
서윤선 씨뿐 아니라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간암 환자 뭐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국립암센터에서 선언 받은 분이 지금 뭐 하나도 없다. 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사이즈가 5cm였던 거 2cm로 줄어진 폐암 환자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떠벌리고 알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 치료와 치료 효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됐을 때는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자칫하면은 이게 과장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 서윤선 씨는 명확하게 지금 이 치료의 시작과 끝의 그 차이가 명확하고 지금 제너럴 컨디션을 보세요. 이거 암 환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면 힘이 넘치시고 완전히 웬만한 나랑 동갑이세요. 이제 곧 70이 되는 그런 나이인데 보면 활기차고 어거지로 활기차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맞아 보니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박사님이 다 이제 아시고 내가 이제 직접 느끼는 거는 첫째로 이게 기분이 너무 해피해.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이 피부가 좋아지더라고. 피부가 당연하죠. 비타민 C 피부가 좋아지고 좋아지지. 그다음에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니 이래 갖고 내가 걷지도 못했는데 그냥 조깅을 한다고요. 조깅을.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암 걸린 지 20개월 됐어. 그러면은 그냥 놀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췌장암 그러면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모든 암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참 염려해요. 이게 이제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시잖아요. 종양치료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치료한 거 외에는 딴 걸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분은 나가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치료가 되는 건데 서윤선 씨는 그런 게 잘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암을 앓고 계신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희망이 곧 다 현실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윤선 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가슴 감동으로 듣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에게 좀 허황된 꿈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빅5를 포함한 대형 병원들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종양내과뿐만 아니라 외과 선생님들 정말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사실은 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실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학문적 발전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이 일단 발생했다고 할 때 대형 병원에 가서 그런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치료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대형 병원에서 준비된 그 치료들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 클리닉을 한번 들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에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비타민C 치료와 그 다음에 면역세포 치료라는 소위 삼위일체 치료를 하면은요. 저는 그동안 암을 치료하던 의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면역학을 했고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초의학자인데 그러나 제가 사실 한순간도 암 환자들에 대한 공부를 느슨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제가 사실은 비타민C가 사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타민C를 가지고 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말 이 서윤선 씨 첫 케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자신감을 얻었어요. 거기다가 면역세포, 제가 사실은 뭐 실험실에서 허구한 날 한 게 NK셀 또는 그 킬러셀 가지고 암세포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이는가 치료 효율이, 이걸 평생 사실 실험실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환자에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학문적인 그 이론들은 결국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적용이 돼서 지금 오늘날 내가 쓰는 그게 바로 임상 현장으로 그게 이 특정 회사를 통해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해서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일본이나 중국, 미국 그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하던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자,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돌아드리고, 사실 완치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건데, 그래도 뭐 정말 완치가 돼서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셔가지고 대형 병원의 그 치료의 질서를 잘 따라서 오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클리닉에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